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이렇게 다시 바로 연휴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2025년에는 10일짜리 연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감도 오지 않습니다. 한 달에 3분의 1을 쉬는 거죠. 생각만 해도 어,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때까지 우리 모두 잘 살아남아 가지고 또 기분 좋게 그 연휴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추석 연휴 때 제가 연휴 특집으로 해 가지고 6 가지를 좀 이야기 드렸죠.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당신과 계좌를 살리는 기술이라는 타이틀로 이것 정도만 지키면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그 유튜브 라이브 9 시에 있습니다. 원래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인데 이제 연휴 중간에 하면 좀 어정쩡한 것 같아서 하루 미뤘고, 두 번째, 네 번째 휴무일, 우리 마트 휴무일이랑 똑같죠. 마트 쉬는 날에는 자기사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인지하시면 되겠고, 오늘 저희 대박 이벤트 마감입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7번째 편에서는 꼭지라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쟤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저 바닥에 있는데 '어우, 많이 올라왔다. 어우, 꺾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차트를 공부하고 배우지 않아도 대충 봐도 '야, 많이 올랐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22평 리탈 이후에 다시 저항받는 패턴, 즉 뭐냐면, 얘가 이렇게 22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시세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따라 올라오다가 이탈했다가 반등해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패턴, 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상도 있는 이 꼭지 이탈, 그러니까 제가 상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력들이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움직이지 않고 깔끔하게 움직이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패턴들이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전적인 세력들이 본인들이 빠져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는 반드시 이런 그 리바운드에서 저항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저항에서는 마치 이게 반등해 가지고 야, 다시 꼭지를 넘어갈 것 같은 착각을 주거든요. 왜? 그렇게 속임수를 올려야지 개인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고전적인 수법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이런 패턴들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아입니다.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누가 봐도 많이 올라왔을 때,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83,000원 위에서는 내줘야 된다. 기다리는 라인은 37,500원이다. 최근에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 버렸죠. 이런 패턴들은 그냥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지 않고서, 물론 이제 얘를 공격적으로 노리신 분들은, 여기 닿지 않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120평 이탈하고 W 패턴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는 분들은 뭐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생각으로. 다만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이 고점 자리에서 20평을 이탈하고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점프해서 만들어줘요. 이렇게 저항받고 떨어지는 패턴은 반드시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거나 접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역시 잡을 걸 그랬어. 잡을 걸 그랬어. 뭐뭐 할 걸 그랬어요라는 그런 흐름 때문에 대체적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얘 역시나 쌍봉 만들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22평 저항받고 떨어지죠. 대체적으로 상도 있게 컨트롤되는 종목들은 이런 패턴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러니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LG전자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얘는 뭐라고 표현될까요? 썩 그렇게 손이 가지 않는다. 얘를 기다린다고 하면 9만 원대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22평 딛고 올라와서 쌍봉 만든 이후에 딛고 반등해서 22평 저항받고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 후두둑 떨어지죠. 그쵸? 이런 패턴들을 만든다. 물론
이렇게 헷갈리는 패턴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시세들이 딱딱딱 기술적으로 무조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경험상 데이터상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다만 어떻게 이런 헷갈리는 패턴 다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패턴에서만 피해도 어떻게 내가 최소한의 시장에서 엉뚱한 자리에서 매수는 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가족분들 보게 되면 단가들이 굉장히 엉뚱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습관이거든요, 결국은. 그 습관부터 하나하나 고쳐가는 게 결국은 내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매매에 적용해 가지고 계좌나 내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이런 패턴에서 매수를 쫓아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저렇게 명확한 패턴도 있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일어나는 패턴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거 어떻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죠. 그쵸?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물론 뒤에 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자리들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흐름에서도 이 자리 깨지고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매수 이야기 드렸거든요. 저희 가족분들하고는 두 틱 차로 못 잡았고, 그때 29만 2,500원인가 30만 2,500원인가 따라잡았는데 두 틱 차로 눌림을 못 받고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목표가 22평 자리까지이다. 결국은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라 그러면 한 번에 이탈하고 이 리바운드는 한 번 정도 나온다라 그러면 이 진폭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내가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 최근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자, 얘는 이거 이탈했다 어떻게 할까? 맞고 떨어지지 않고 관통해서 올라간 다음에 오히려 밟고 올라가죠. 그러면 꼭지가 아니겠구나. 적어도 얘 깨지면 꼭지겠구나 했는데 안 깨졌어. 결국은 올라와서 22평을 어떻게 이탈했다가 저항받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부터는 전혀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미 기술상으로 이탈해 가지고 많은 사례들에서, 많은 통계적 확률에서 얘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얘는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해 가지고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항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해도 되는 겁니다. 나는 120편 기다리는데 안 왔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등해 가지고 양봉 딱 보이면서 마치 다시 올라갈 것처럼, 그쵸? 전고자리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다시 밀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봉들이 어떻게 됩니까? 속임수 봉이라는 겁니다. 내 물량을 개인들에게 털기 위해서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것처럼 반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1번 자리에서 만들고 2번 자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시장에서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자리들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1번 자리에서 만들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자리 대부분 다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매도의 관점으로 내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말 그대로 최고점에서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제가 연휴 기간 동안 6편을 이야기 드리면서 그 이야기들이 그냥 굉장히 쉬워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걔네들만 피해도 내가 엉뚱한 자리에서 물려 가지고 계좌나 어떤 심리적으로 말리거나 고생할 일 없다라는 거, 저는 그 부분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물론 매수 타이밍을 위해서도 유용한 도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런 피할 수 있는 자리들은 훨씬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 그러니 매도만 노리시는 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가장 많이 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해서 보너스 트랙처럼 혹은 쿠키 영상처럼 7편째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 정도는 막 공부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타이틀만 그냥 적어 놓고 내가 보고 있어도 적어도 엉뚱한 자리에서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지 차익이 사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차트기술사관학교 하면 저희 카페 뜨거든요.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정보 함께 보시면서 가이드도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